네, 안녕하세요. 선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아침 현재 시간은 8시 56분, 약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거짓말같이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출근 차량이 평소보다 확 줄어있네요. 9시면 출근 완료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도로가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오늘 볼 차는 오늘 참 대구로 가고요. 오늘 볼 차는 쉐보레 아베오입니다. 차량 정보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뉴 아베오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탔었습니다. 뉴 아베오 해치백을 탔었고요. 오늘 볼 차는 뉴 아베오 세단 LS 등급입니다. 보통 아베오나 트랙스는 보통 L, 그 다음에 LS, LT, 그 다음에 프리미어, LTG 혹은 프리미어 이렇게 등급이 나뉘는데, 중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깡통에서 하는 등급이 이게 맞겠네요. 중간 등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가 그쳤는데 다시, 이건 비가 온다기보다는 앞차 타이어에 물이 튀는 거군요. 아무튼 제가 대구는 동대구에 있고, 차량은 동대구에 있고, 저는 방금 출발했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 트랙스도 생각하셨는데, 아무래도 트랙스가 가격대가 확실히 이제 아베오보다는 높고, 또 제가 그래서 아베오도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바디의 이제 SUV로 만든 게 트랙스고, 승용차가 이제 아베오거든요. 그래서 아베오도, 저희 와이프 지금 아베오 RS를 타고 있고, 저도 아베오를 2대나 탔었고, 아베오 생각보다 차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차가 글쎄요, 자동차의 기본기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가고 서고 이런 부분들, 또 게다가 걔는 1.4 다운사이징 엔진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전해줍니다. 좋은 차예요. 스파크랑 비슷한데, 그래서 아베오 추천을 드렸고, 오늘 볼 차의 가격은 599만원이거든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500만원대에서 이렇게 15년이 넘어가는 연식을 만나기가 어려운 편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경차도 그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격 대비 연식이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베오의 이런 디자인 코드만 좀 맞다면 사실 굉장히 내실 있는 선택지가 바로 아베오입니다. 크루즈 같은 차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와이프가 탔던 차가 넥스트 스파크, 그 다음에 스파크, 아베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핸들이 좀 무거운 묵직한 차가 좋다. 그래서 차를 바꿀 때도 처음에 아베오도 핸들이 좀 더 묵직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 같은 차,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가 운전 연수를 120D하고 골프 GTD 그거 가지고 운전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거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일차 타다가 현대차 바로 바꿔 타면 조금 좀 어색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휙휙 돌아가는 핸들이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페달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체 느낌이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출렁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독일차와 현대차를 딱 바꿔 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오, 이게 뭐가 좀 다르긴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굉장히 전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M차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물론 GM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의 생각과 또 고객님의 선택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저는 세상에 안 좋은 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사전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조사 연구진에서 자동차 차량을 기획을 합니다. 아, 우리 어떤 차를 만들자,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차를 만들자.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제품, 여러 후보를 놓고 비교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품 수준도 적어도 새로 개발하는 차는 비교 경쟁 상대보다 더 우수한 점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시장에 지금 팔리고 있는 다른 물건보다 더 안 좋게 팔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는 그 기획이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가지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앞에 모닝도 마찬가지고, 저기 가는 볼보 V60 또 마찬가지겠죠. 어떤 기획을 했죠.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겠죠. 모닝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보를 사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냥 가끔씩 운전 연습이나 하고, 뭐 가끔씩 동네 마실이나 다니고, 애들 픽업이나 하고, 혹은 그냥 뭐 간단한 출퇴근을 하니까 나는 모닝이 좋아, 차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사람이 볼보 V60을 살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닝을 탔다가 다시 준전형사를 탔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용도 기능이 필요해서 볼보를 V60을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반대로 모닝을 안 사겠죠. 이렇듯 이걸 전문 마케팅에서는 고객 타겟팅이라고 하죠. 고객 타겟팅을 하고 제품의 세그멘트를 정합니다. 포지셔닝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설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차를 팔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차는 그 차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약점이 있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자동차는 공간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겟팅 혹은 세그먼트에 의해서 공간을 설정해야 되고, 또 가격도 제한을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가 팔 건지, 어느 지역에다 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것들을 보강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빼기도 하고 그러겠죠. 북미 시장 사람들은 뭐 너무 지나친 화려 옵션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수동으로만 넣자, 뭐 그런 것들, 굳이 가속 시트 아니라도 되니까 직물 시트로 넣자,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M은 글로벌 브랜드죠. 그중에 GM 코리아가 있고, 특히 GM 코리아에서는 소형차 위주로 만들죠. 뭐 르노 코리아가 SUV를 전담해서 만들듯이, 그래서 GM 브랜드의 차들은 다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먹으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또 여기저기서 2022년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공장은 아마 멕시코하고, GM 공장은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GM에서.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모든 차가 그렇죠. 비단 한 국가에서만, 특정 국가에서만 차량을 판매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보편적인 세계적인 트렌드라든지 꼭 필요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당연히 그 경쟁력을 지닌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GM이란 브랜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방대하고 큰 글로벌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다양한 차종에 적용하죠. 차종을 가지치기 모델을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바꾸고 차의 기본적인 플랫폼 공유하고, 그 다음 디자인 바꾸고 실내 디자인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파워트레인과 어떤 중요한 뭐 서스펜션, 하체 기술, 조율 기술이라든지 설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글로벌 브랜드인 GM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소형차 플랫폼을 이용한 차가 바로 아베오이기 때문에, 실제로 타봐도 혹은 트랙에서 원메이크 주행을 했던 지인들 얘기, 혹은 저도 직접 타보고 심지어는 스파크도 많이 타보고 했지만, 굉장히 차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본기, 가고, 서고, 어떤 일정 이상 수준의 내구성을 지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차는 또 쿨링 이슈가 있더라고요. 쿨링 이슈가 있습니다. 뭐 냉각 라인이 새가지고 호스 가스켓 같은 게 이제 터져가지고 새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혹은 냉각수 리저브통에 파이프가 크랙이 생겨가지고 뭐 새가지고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기적으로 혹시 냉각수가 정량으로 있나라는 걸 봐야 돼요. 냉각수가 정량으로 없네? 리저브통에 안 보이네 하면 어디서 냉각수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희 와이프 차가 그런 현상 때문에 헤드가 나가서 헤드를 교환한 차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차가 6만 킬로인데 6만 킬로에 이제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슈가 좀 있는 차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를 잃고 열을 얻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그런 이슈도, 모든 차마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변속기 이슈, 엔진 이슈, 뭐 어떤 공명음 이슈, 뭐 별의별 이슈들이 다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냉각수 이슈는 인지하고 있고 가끔씩 본넷을 열어서 한 번씩 확인해 주기만 한다면 큰 리스크가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좀 오늘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아베오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진 소형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베오는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베오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SUV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골격의 베이스에 어떤 골격의 성능과 강성이 당연히 오버스펙이죠. 아베오는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차량의 기본 골격에 있어서만큼은요. 왜냐하면 그 차를 가지고 트랙스를 만들어냈으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오는 사실 아주 차가 튼튼하고, 소형차 치고도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입니다. 트랙에서 한계 주행도 굉장히 잘하고, 지금 저희 와이프 차 타보니까 뉴 아베오 저 와이프 탔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와이프가 아베오를 2대를 탔네. 뉴 아베오랑 아베오 RS랑 타보니까 변속기도 괜찮아요. 변속기 말 많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베오는 너무 비싸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너무 오래되지 않고 한 그런 차가 뭐 없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이 다 좋아져가지고 사실 요즘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구매 행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품의 가격이잖아요. 가격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상품은 그 가격에 의해서 등수가 좋고 나쁨의 어떤 지표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싼 차가 당연히 좋습니다. 가격이 싼 차가 상대적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덜 받는 그러니까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베오 같은 경우는 후자죠. 차가 나쁜 건 아닌데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약간 외면받은 차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빈기 때문에 지금 중고로 구매하기 아주 좋은 가격이 형성되어 버린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이 고속도로에 차들이 왜 이렇게 많지? 평소보다 살짝 더 많은 건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가?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차들이 휴가 가는 차로는 보이지 않네. 저는 청도 새마을휴게소 지나고 있습니다. 청도 새마을휴게소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경북 청도일 것이고요. 청도 소싸움이 유명합니다. 방금 저 맞은편에 쌍용 토레스를 가득 실은 카캐리어가 지나가더라고요. 저거 지금은 아마 고객 인도분이겠죠? 저기 그 전시차들은 다 쫙 풀린 것 같은데 벌써 지난주 이때쯤에 차 받으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산의 수서만시를 앞두고 있고요. 날씨가 좀 흐리네. 딱 차 보기 좋은 날씨긴 합니다. 이 날씨가. 저는 동대구 IC로 빠져야 돼서. 네, 동대구 IC로 빠집니다. 저 앞에 X5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X5는 운전을 조금 좀 그렇게 하네요. 저기 인터체인지로 기다렸다 빠지면 될 것을 굳이 이상하게 추월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런 날씨가 차 보기는 진짜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네, 거의 도착했고요. 여기 예전에 제네시스 DH 봤던 그 새로 생긴 3층인가 4층짜리 건물 거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290 은색 봤었던 곳이죠. 네, 여기는 올드타운과 뉴타운이 막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아직은 동네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멘트 공장도 있고 점점 이제 좋아지는 동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올드타운인데 원래 여기가 이제 600m 남았네. 항상 이 길은 차가 많더라. 차가 많다기보다 길이 좁죠. 정확히는. 와, 여기 비행기 소리 너무 크게 들린다.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비행기 소리 진짜 크게 들리네요. 오. 네, 헛걸으면 안 되기를 바라는데. 1, 2, 3, 제일 꼭대기 5층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네, 일단은 핑크색 벨로스터 N인가? 도착을 했고요. 여기 리프트가 있네?
여기가 차가 입주가 다 안 돼 있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요. 지금 입주가 다 돼 있나 보네. 투스카니가 와 언제적 투스카니. 네, 이제 다 왔죠.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차량의 스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2017년 8월에 출고된 더뉴 아베오 세단 1.4
LS고요. 17년 8월 123,000km를 탔습니다. 판매 가격은 599만원이고요. 성능 점검상에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기타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보호이력은 소유자 변경 2회, 그 다음에 내 차 피해는 1회에 118만원 있습니다. 근데 이게 1회는 아니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차는 앞뒤 범버 모두 탈착 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앞 펜더, 그 다음에 운전석 앞도어는 부분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으로 와서 보면 앞 펜더, 앞도어가 역시나 부분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앞뒤 범버는 좀 약간 수리가 확연히 보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작년 새 제품입니다. 둘 다 80% 남았고 판마모는 없고, 브레이크 앞에는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는 다 지 거고요. 뭐 이렇게 아까 제가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냥 봐서는 수리 흔적이 있죠. 트렁크 뭐 특이점은 없고, 유리는 다 지 거였고, 썬팅은 이제 색이 좀 바래고 있어요. 실내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실외는 C, 실내는 한 B급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한 B급. 휠 타이어는 이 차가 휠 타이어 잘 끌고 먹기 힘든 형상이기 때문에 휠 타이어는 좋고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다행스러운 부분은 엔진룸은 탈착의 흔적이 관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 휀다도 풀지 않았어요. 전판넬도 괜찮고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보면 양 휀다가 수리가 있잖아요. 뭐 문짝도 수리가 있지만 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달아놓고 칠을 했어요. 이렇게 흩날린 자국 보이시죠? 보면 여기 보면 칠이 날려가지고 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이게 보이죠? 그래서 수리도 달아놓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엔진 오일은 산화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엔진 오일의 색깔만 봤을 때는 한 5,000km 이상 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산도 측정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산화가 일반 승용차들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엔진 오일은 그래도 갈아줘야 되겠죠? 브레이크 액은 보면 상태가 그죠? 아직은 괜찮은데 브레이크 좀 더 타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교환을 한 흔적은 안 보입니다. 네, 배터리도 출고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 다행스럽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85% 수준. 그 다음에 사고의 흔적이나 월각 사고 이런 거는 없어요. 냉각수도 색깔이나 양 괜찮아 보이고, 큰 특이점은 일단은 안 보입니다. 거울로서 좀 보고, 이 차는 바로 엎드려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거울을 넣어서 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항은 없고, 여기 터빈도 뭐를 많이 막아놨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괜찮고, 냉각수 누수 없었고요. 단박 카바도 문제 없고, 오일 누유 없고. 일단 차를 조금 밑에서 볼게요. 네, 워낙 이 차는 전륜구동의 자연흡기 엔진이고 구조가 좀 간단한 편이라 굉장히 보기가 양호하죠. 일단 오일팬은 뭐 누유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세월에 의한 부식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등속 조인트 내외측 뭐 터진 데는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엎드려서 봤거든요.
저기 운전석 뒤쪽에 쇼크는 터져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누유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지금 퍼지 솔레노이드 밸브가 소리가 좀 납니다. 이거 1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데 뭐 교환하는 거 얼마 안 하니까 퍼지 솔레노이드 밸브가 지금 상태가 안 좋고요. 따라라락 하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네, 진동은 앞뒤로 좀 흔들리긴 하는데 사기통 엔진으로서 뭐 특이점이 없는 수준이고 크게 부조가 느껴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퍼지 솔레노이드 밸브 외에는 들리는 건 없습니다. 엔진룸은 특별한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머플러가 허옇게 보석이 돼 있어요. 이거 범버 칠하면서 같이 묻어 있는 거겠죠? 네, 오, 뭐야 이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야, 역시 MPI 엔진이구나. 네, 뒤에 열선 잘 나오고요. 만족하는 국면이 제일 많다. 자, 자동차인데 등판까지 다 이렇게 잘 나오고요. 역시나 운전석도 잘 나옵니다. 보통 이게 막 띵동 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스티어링은 괜찮고요. 사이드미러 잘 접히고 네. 잘 됩니다. 네, 온도는 쭉쭉 잘 떨어져서 에어컨 성능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쭉쭉 떨어져요. 이게 5도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온도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히터는 뭐 틀자마자 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네요. 네, 지금 아이들 진동이고요. 비교적 진동이 잘 잡혀있죠. 후진. 네, 후진을 넣으니까 확실히 진동은 좀 늘어납니다. 근데 뭐 괜찮네요. 중립. 진동이 잦아들고 다시 드라이브. 진동이 늘어나죠.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 진동 면에서, 진동 방어 면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아직 마운트를 뭐 교환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3,000km고 뭐 이게 지원되는 게 별로 없구나. 원래 엔진오일 수명 레벨 이런 것도 있는데 공기압도 적당하고 기름이 지금 없네요. 스티어링 기어 괜찮고 잘 되고 와이퍼 워시액도 잘 나옵니다. 네, 다행히 폴트 코드는 없습니다. 다행이네. 네, 수압 유지도 잘 돼서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뭐 진단기사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시운전은 밖으로는 안되고 하체 부싱 상태 확인을 위해서 위로 한번 갔다 오보라네요. 차는 일단은 주행 하체 느낌은 괜찮은데 차가 탁 서있다. 오케이, 괜찮네. 탁 변속이 걸리는 느낌이나 왜 날라가 초양의 느낌, 텐션, 유격 다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좀 가속이 좀 근데 시트 이거 많이 내려간다. 이거 시트 포지션이 진짜 좋네요. 감각적인 부분은 좋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 뭐 별다른 옵션은 없지만 딱 필요한 기본 있을 것만 딱 있는 그런 차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옵션 뭐 엉따 있고 뭐 스마트키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내려가서 나름대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 세고. 오케이. 네,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는 좋다. 차 이렇게 공간 놓고 차를 딱 볼 수 있고, 공구나 장비를 그때그때 바로 옆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어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네. 이제 차를 본 후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차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실력이 미비해서 좀 현장감 있게 영상을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좋은 차고 주행거리가 12만 킬로이긴 하지만 보통은 가벼운 차들, 공사 동량이 적게 나가는 차들이 부품의 열화도, 그러니까 부품의 내구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아마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부품들이 받는 부하, 열 부하도 마찬가지고, 포스, 힘에 대한 부하도 마찬가지고, 하체 부품들이 확실히 오래 가고, 그렇거든요. 저 차 타보니까 지금 12만 킬로 탔지만, 하체가 아직까지 멀쩡해요. 탱글탱글 하거든요. 아무래도 무거운 차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내구가 저하되죠. 무거우니까. 아무튼 자, 정리를 해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다만 이제 우리 감성적인 만족도, 그 부분은 아쉬운 게 맞아요. 아무래도 수리가 외판이 내판이 있고, 또 저같이 혹은 차에 좀 약간 외관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외장의 수리가 아쉽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 범버가 이제 떼가지고 수리가 있고,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실내는 뭐 괜찮아요. 저 정도면, 저 연식에 저 정도 주행거리에 저 정도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저 차는 사도 되는 차예요. 사도 되는 차다. 하지만 외판 수리가 있는 게 좀 아쉽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59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는 사도 되는 차입니다. 네, 사도 되는 차예요. 크게 이상하지 않고 그냥 알뜰하게 큰 문제 없이 차에 대한 고장이나 이런 걱정 없이, 트렁크도 크고 저 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성 있는 차거든요. 트렁크도 크고 차도 주행 감각도 좋고 시트 포지셔닝도 좋고 차 출력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운영할 목적으로, 오히려 외판 수리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뭐 어차피 수리 있는 차인데 뭐 그렇게까지 외판에 신경 안 쓰고 정말 정신적으로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주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 괜찮아요. 기계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은 열쇠가 하나라는 점, 그런 부분은 이제 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 외에는 괜찮아요. 차는 기계적인 부분은 괜찮고, 당장 해야 될 거는 뭐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정도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그거 얼마 안 하니까 소형차라서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정도. 타이어 괜찮고, 또 저 타이어에 지금 타이어의 종류와 트레드 다른 거 이런 거 보니까 타이어 주행 소음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차는 구매 가치는 있다. 단점은 외판 소리가 좀 많다. 외관이 단점이고 나머지는 저의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정답이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어떤 분은 비싸다, 난 저런 차 안 산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저 정도면 됐다. 요즘같이 중고차가 상대적으로 비싼 시기에 지금 기아차로 보면 포르테 이런 게 50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포르테는 연식이 벌써 몇 년입니까? 17년식이잖아요. 얼마 안 된 차예요. 기껏 해봤자 5년 된 차거든요.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된 차가 500만 원대면 나쁘지 않죠. 키가 안 하니까 그거 갖고 내고 좀 하고, 외판 소리 좀 많고 한 부분 가지고 좀 내고 좀 시도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돼요. 뭐 저 정도면 돼. 네, 그러면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